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2021년 7월 14일 밤 11시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LG전자에 관한 첫 영상을 올린 이후로 저는 LG전자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은 있었지만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7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헤드라인을 보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투데이에는 LG 2분기 깜짝 실적, 가전의 힘, 그리고 상반기 실적 새 역사 썼다, 매출 기록 경신, 매출 신기록, LG전자 가전 끌고 TV 밀고 2분기 영업이익 12년 만에 최대라고 돼 있는데 그날 주가와 기관 외국인 투자자 동향 그리고 공매도 동향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 차트는 10분 봉 차트고 제일 위에는 코스피 100 지수 그리고 전기전자 지수 그리고 마지막이 LG전자입니다. 별다른 반등도 없이 그대로 쭉 밀렸습니다. 7월 7일날 이날이었고 2.94%, 실적 발표 전날이 17만원이었는데 이날 5천원, 그 다음날 역시 5천원 하락하고 7월 13일날 반등이 있었지만 14일날 2,500원 또 하락하면서 실적 발표 전보다 9천원 하락한 가격에 이날 7월 7일날 기관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걱정되는 부분은 공매도가 무려 20만 주가 쏟아졌는데 그 다음날도 15만 주 그리고 그 다음날 10만 주 이렇게 공매도가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 20만 주라는 수량은 지난 5월 초에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량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실적에 실망을 하고 던졌나, 주식을 던지고 공매도를 했나, 이 부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LG전자 실적입니다. 왼쪽은 다트에 공시된 내용이고요. LG전자는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잠정 실적을 해당 분기가 마감하고 최대한 빨리 내줍니다. 잠정 실적이란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일단 딱 주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당기 순이익은 일단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R 행사일을 정해서 그때 당기 순이익과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 그리고 각 사업부별 실적을 공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 7월 7일날 발표된 실적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입니다. 컨센서스 대비 매출은 0.03% 잘 나왔습니다. 그냥 컨센서스만큼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심지어 마이너스 0.90, 영업이익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안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컨센서스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대형주, 이제 LG전자 같이 시가총액 탑 20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발표가 다가오기 전에 실적 프리뷰 자료나 아니면 기타 자료 등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이 변경되었을 때 그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냥 그만큼 딱 나왔다, 매출액은, 그리고 영업이익은 살짝 못 미쳤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슬라이드는 지금 SK증권이 사업부별 실적 전망을 해놓은 건데, 요거는 실적 발표가 있기 전입니다. 눈여겨보실 게 하나 있는데, 요 Vehicle Solution 사업부죠.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이 Vehicle Solution 사업부는 계속 적자입니다. 분기 실적이 계속 적자가 나고요. 올해 1분기에는 10억 적자, 2분기에는 140억 적자. 근데 작년 동기에 2천억 적자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숫자가 나올 걸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110억 적자,
그리고 4분기 마지막에는 70억 흑자로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해놨는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은 후 7월 8일날 보고서를 보면 VS 사업부의 잠정 실적을 140억 적자에서 700억 적자로 대폭 늘려놨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200억 적자가 계속되고 4분기에 흑자가 70억 정도 날 거다라고 추정 변경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SK증권이고요. 이거는 다음은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정 전 여기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인데 VS 사업부의 실적이 약 770억 적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정 실적 발표 이후 1060억 적자로 적자폭을 크게 늘려놨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이 비이클 솔루션 부분은 아직도 적자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에서 발췌한 그래프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LG전자와 같은 가전기업들의 주가 1년치를 시작점을 0으로 했을 때 상대 위치를 비교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노란색인 LG전자의 퍼포먼스가 훨씬 높습니다. 물론 LG전자가 가전업체 중에서 지금 월풀과 같이 1, 2위를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부여한다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할 때 이 급상승하는 동안 LG전자는 마그나와 함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전장 부분을 확대하기로 하는 거, 그리고 MC 사업 부분 철수를 통해서 핸드폰 사업 적자를 앞으로 없애겠다 하는 재료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떴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더라도 주가는 지금 글로벌 경쟁사 대비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밸류에이션의 정당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LG전자를 월풀 대비해서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뭔가, 만약에 현재 올라와 있는 주가가 VS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때문에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만약에 늦어진다면 언젠가는 이 주가가 수렴을 할 거다. 그 부분이 7월 7일 날 실행이 된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은 거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애널리스트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시는 미래에셋증권의 추정치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VS 사업부가 3분기에 바로 턴어라운드가 되고 210억 흑자가 날 거다 라고 추정을 해놨고 4분기에 420억의 흑자가 날 거다라고, 영업이익이 420억이 날 거라고 추정을 해놨습니다. 아까 보셨던 SK증권이나 대신증권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사실 3분기에 돌아설 거라고 보는 뷰도 어느 정도 있었다. 그 부분이 실적 발표 전 주가가 코스피 지수 대비 오르게 했던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느 쪽을 믿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이 미래에셋 증권은 사실 LG전자 목표가를 24만원까지 올린 몇 안 되는 국내 증권사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 LG전자를 매수가 아닌 중립으로 하고 있는 데는 최소한 한경 컨센서스나 기타 플랫폼에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LG전자에 대해서는 모두 다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실적을 추정해 놓은 증권사 중에 한 군데가 미래에셋증권인데, 보시면 3분기 210억 흑자, 4분기 420억 VS 사업부 흑자를 예상해 놨고, 심지어 2022년 실적 기준으로 LG전자 퍼가 7.5배라고 가장 최근 자료에는 분석을 해놨습니다. EPS가 거의 22,000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이 레포트를 작성하신 분은 LG전자의 차유미라는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LG전자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다른 분이셨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박원재 애널리스트가 2020년 11월 18일까지 LG전자를 커버하다가 4월 21일
차유미 애널리스트로 바뀐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 애널리스트에 대해서는 이 코피아 사이트 금융투자자협회에 가면 등록이 언제 됐고 어떠한 자격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지는 이제 1년 11개월 되셨고 금융투자 분석사, 펀드, 증권 권유 인력을 갖고 계신데 이분이 만약에 업계에서 이렇게 바로 오신 그 경력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이 현업 LG전자나 이런 전기전자 업종에서 근무하시다가 바로 증권업계로 오신 분이 아니면은 총 경력이 2년인데 RA 경력 한 2년, 2, 3년 정도를 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리서치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신 이 전기전자 업종을 오래 다루신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거는 그냥 제 추정인데 어쨌든 실적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추정을 해놨는데 VS 사업부가 당장 3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고 4분기에 약 400억 넘게 영업이익이 날 거라는 이 뷰는 이러한 의견은 시장에서 아직 받아들여지는 주된 의견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실적만 놓고 본다면 현재 실적과 주가만 놓고 본다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하이투자증권 추정치가 가장 좀 현실적이지 않나. VS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하지만 4분기가 돼서야 소폭 흑자로 전환된다는 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캡처한 마그나 인터내셔널 주가인데 마그나 주가도 앞으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마그나 관련 뉴스 플로우도 이제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그나는 유럽의 대부분의 업체들을 거래선으로 보유하고 있고 현재 BMW, 제규어 그리고 머세디스 벤츠 G 바겐, G 클래스죠. 이러한 자동차를 도면을 받아서 그대로 제작을 해주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업체입니다. 심지어 마그나는 홈페이지에는 우리가 개발까지도 해줄 수 있다. 원하는 스펙을 얘기하면 우리가 개발 생산까지 다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을 LG 마그나가 공급을 해서 공급 능력을 확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적 개선폭이 굉장히 빠를 거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LG전자의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그래서 비이클 솔루션 사업부에 대한 실적을 계속 여러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마그나의 실적 발표일인데요. 마그나가 2분기 실적 발표일을 8월 6일로 공시를 해놨고요. 여기 넥스트 어나운스먼트 데이가 8월 6일입니다. 그리고 마그나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커버리지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IB들이 커버리지를 하고 있고 지금 16개 회사가 현재 주가가 싸다. 그러니까 매수 의견 그리고 홀드는 4개, 셀은 1개 의견을 가지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는 목표가는 약 108불.79센트 마그나는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 컴퍼니 이벤트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실적 발표일만 8월 6일 19시인데 제가 있는 곳은 싱가포르니까 여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6시가 되겠습니다. 8월 6일 오후 6시에 마그나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LG전자는 현재 본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 홈 어플라이언스 부분, 홈 엔터테인먼트 부분 실적은 굉장히 좋고 영업이익률도 이제 그 하이 싱글이죠. 5%에서 10% 사이, 7%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 VS 사업부 매출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적자지만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매출은 자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올라갑니다. 2020년 1분기에는 1조 3천억 원이었는데 그게 올해 1분기에는 1조 8천억
그리고 2조까지도 매출액이 올라갈 거다. 2조 1000억까지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2조 1000억이라는 숫자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숫자긴 한데 어쨌든 거의 2조 가까운 숫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2020년 대비 굉장한 성장이죠. 그리고 VS 사업부 때문에 주가는 좀 단기 부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이미 7월 1일부로 영업에 들어간 LG 마그나가 기존 마그나 거래선 GM, BMW, 포드, 피아트, 다임러 그리고 폭스바겐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도 추가 수주가 나온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이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업체 알루토를 설립했는데 여기는 이제 뭐 자본금이 한 40억 정도 되고 LG전자가 한 21억 정도 투자한 작은 회사이지만 여기도 3월부터 영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카 부분에 LG전자가 만약에 뉴스플로우가 나온다. 이 알루토가 완성차 업체에 합재가 된다는 뉴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가에는 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LG전자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고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밀리면 그냥 계속 더 사기로 밀리면 계속 늘려가기로. 자,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하나 소개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rgo.co.kr이라는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해당 기업의 IR 일정 그리고 이전 IR 자료까지 간단하게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LG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 클릭하고 거기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는데 업데이트도 빠르게 되고 여러 기업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경영 실적 발표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7월 29일 16시 요때 사업부별 경영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리포트 제목 수준과 매수인지 매도인지 투자 의견도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